이번 내용은 블러를 효과적으로 넣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프로세스를 이용한 화면 효과를 만들어낼 거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맵들 중 하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블러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를 할 거고요. 먼저 우리가 했던 1-3에서 했던 데카를 이용한 스킬을 가지고 바닥을 찍을 때 블러를 넣을 겁니다. 먼저 적당한 폴더에 가서 만들겠습니다. 재질을 머티리얼 만들고 empty 언더바 이름을 레디얼 블러라고 짓겠습니다. 레디얼 블러 01번. 네, 포스트 프로세스를 쓰기 위해서는 매트리얼 도메인을 포스트 프로세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미시브 컬러만 활성화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씬 텍스처를 가져옵니다. 요 씬 텍스처의 내용은 언리얼 레퍼런스 페이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언리얼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짤 때 블렌딩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적혀 있는데 그중 씬컬러가 아니라 씬 텍스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씬 텍스처는 그 말 그대로 그 씬의 이미지를 텍스처 한 장을 렌더링을 어느 곳에 쓸 거, 어느 채널에 쓸 건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씬 텍스처, 머티리얼 표현식이 이렇게 있고요. 씬 텍스처의 채널은 이렇게 씬 컬러부터 쭈르르 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채널을 쓸 거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스의 내용을 접할 때는 반드시 0번으로 합니다. 0번. 그래서 UV 입력을 여기 보시면 UV 입력 통해서 컬러 출력에 사용될 때 UV 입력을 통해서 텍스처 룩업을 어디서 할지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는 그 텍스처의 폭, 그러니까 씬 텍스처의 폭과 높이입니다. 이거는 그 반대고요. 역수로 폭과 높이를 나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알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요 내용 씬 텍스처를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화면에 좌표를 스크린 포지션을 얻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 얼만큼 될지 모르니까 이 스크린 포지션의 좌표에서 일어나는 것을 블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크린 포지션 좌표를 얻어오고요. 스크린 포지션의 간단한 내용은 지금 보고 있는 그 렌더링 픽셀 화면의 공간 위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화면의 위치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UV에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씬 텍스처에 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노드로 짜기보다 커스텀 노드를 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커스텀 보면 커스텀이 나오죠. 커스텀을 누르면 이렇게 커스텀 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에 우리가 실제로 고급 쉐이더 언어를 커스텀 노드에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급 쉐이더 언어는 하이 레벨 쉐이더 랭귀지. 그래서 요놈을 HLS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쉐이딩 언어를 쓸 수 있으면 좀 편리한데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인풋을 몇 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요 쉐이딩 언어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간단하게 구글에서도 찾아보면 알 수 있고요. 조금만 내용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가져다가 조금 편집을 한 겁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스크린 멀티 요거는 이제 스크린 사이즈 뷰 사이즈랑 버퍼 사이즈를 곱한 것 그 내용을 이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요. 플롯 2 그러니까 플러스 2면은 플롯이 어펜드가 이제 두 개죠. 채널이 두 개죠. 그리고 채널이 두 개가 아니라 값이 두 개죠. 플롯 그리고 이거는 단일 값이고요. 그리고 이거 텍스트 인덱스 텍스트 인덱스는 여기서 우리가 신 텍스처에서 여기서 눌러 보시면 신 텍스처 아이디가 14번째가 포스트 프로세스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 0번을 가져다 쓴다는 내용이고 이걸 누르겠습니다. 요 내용을 뜻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샘플. 그러니까 샘플은 말 그대로 이 신 텍스처의 샘플링을 몇 번 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 블러라는 내용이 여러 장, 그러니까 화면을 여러 장 그려서 오파시티를 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집중선이 보이도록 하는 페이크잖아요. 그래서 신 텍스처의 화면을 이런 식으로 0.1, 0.01, 0.02, 0.3 점점 퍼져나가게 화면을 중첩시키는 역할을 이 샘플 수치로 쓰고 있고요. 11번을 하고 있고 샘플을 11번 다시 그려서 중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블루 센터 제가 이제 입력할 내용이 이제 센터는 우리가 조종할 좌표를 받아서 그 스크린 UV에서 스크린 좌표에서 빼가지고 그 좌표를 구합니다. 로컬 좌표를. 그리고 그 내용을 플롯 벡터 값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루프를 시킵니다. 이거를 포 루프를 시켜서 요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11번을. 네, 11번. 이 i는 11번까지 11번 0번에서부터 11번까지 돌아가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요 이제 스크린 UV 좌표에 우리가 그 뺀 값을 더하고 샘플을 곱해서 그리고 블러 디스트는 이제 얼마나 블러를 강하게 할지 하는 값이고요. 그 내용을 여기 포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크린 좌표는 이렇게 X와 Y 그러니까 좌표가 두 개가 있겠죠. U와 V가 있겠죠. 그래서 플롯 2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 텍스처 그리고 스크린 멀티 요 맨 처음에 화면 좌표에다 곱해주는 거죠. 그 내용을. 그러면 신 텍스처 룩업 요거를 요렇게 신 텍스처를 어떻게 나오게 할 건지 여기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요 한 줄 한 줄이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이 내용을 수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카피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커스텀 여기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네, 똑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변수 코드 안에서 변수 선언들을 했잖아요. 그 변수 선언한 것들을 맞게 여기다 이제 입력해주기 위해서 인풋을 3개를 넣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 블러 리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크린 카피하는 게 좋겠죠. 네, 여기서 스크린 UV
값을 가져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센터, 네, 요거 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인풋으로 넣었고요. 요거는 바로 넣겠습니다. 파라미터로 변환하고 똑같이 블러 디스트라고 기본 1을 넣겠습니다. 요 포스트 프로세스 내용은 나중 시즌에 3시즌에 다음 시즌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 보강으로 우리가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크린 포지션을 여기 스크린 UV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정할 좌표를 가져와서 넣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일단 컬러 숫자 3번으로 3벡터 요거를 파라미터로 변환하고 이름을 센터 스크린 포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메이크 플롯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브레이크 아웃.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4벡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게 단일값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크린 포지션에서 필요한 거는 U와 V 값. 그러니까 좌표가 2차원이기 때문에 보는 화면이 2차원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플롯 값만 필요합니다. 메이크 플롯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센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0.5 네. 좌표를 0.5를 주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여기 이제 신텍스에서 컬러를 가져올 때 3벡터만 정리할 수 있게 마스크를 RGB를 켜주고 러프 일단 요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좀 약간 느낌을 보기 위해서 네 뭔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바깥 레벨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드에서 이 모드가 없으면 창에 모드를 켜시면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끌어다가 언바운드 바운드를 검색하면 여기 인피니티 인텐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하면 이 크기 아니라 모든 월드에 이 포스트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매터리얼을 검색하면 포스트 프로세스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블렌더블을 추가를 하는 건데 어레이 밑에 배열에 엘리멘트 추가하고 선택해서 SL 레퍼런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든 내용을 넣으면 이제 지금 살짝 블러가 됐죠. 요 내용을 조금 더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딩 그러니까 HLSL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 커스텀 노드를 많이 쓰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커스텀 노드를 쓴다기보다 그냥 쉐이딩 언어 몇 줄을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요 커스텀 노드를 블럭 값은 얻어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전체의 블럭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스킹을 대체로 원형으로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 스피어 마스크 스피어 마스크를 A 그리고 B 이게 이제 스피어 마스크가 비단 이게 여기다가 값을 두 개를 꽂아 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레디우스는 이름을 블러 마스크 스케일 네 이렇게 하고요. 터널C 핸들 V. 이 하드니스는 얼마나 부드럽게 뺄 건지 딱딱하게 뺄 건지를 하고 0을 해야 부드럽고 하드니스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1 0.5 일단 미리 보기를 위해서 네 이렇게 마스킹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2차원의 마스킹이 아니라 3차원의 마스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차원에서.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정의할 건데 이제 처음에 UV 그러니까 A에다가 위치값을 A에다 이걸 빼고요. A에다가 스크린 포지션을 넣고 자, B에다가 우리가 설정한 좌표 우리가 센터가 어딘지 설정할 좌표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이 좌표는 나중에 화면하고 실제 월드 그러니까 액터 위치의 좌표를 나눠 가지고 로컬 좌표를 구할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줘서 거기서부터 마스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요 놈을 머스트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한번 조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러 마스크 하드니스 디스트 강도를 만지고 요 놈을 우리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블렌더블 매터리얼에 넣어줘야 적용이 되겠죠. 다시 자 1 네 지금 보시면 블러가 점점 세게 먹죠. 말도 안 되게. 네 이렇게 기본 1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동그란 스피어 마스크를 씌웠으니까 그 스피어 마스크 스케일을 조정 한번 해봅시다. 지금 1을 하면 거의 전체가 먹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세게 줄게요. 5로 줄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에디터 내용을 보시면 전체가 대부분 먹고 있고요. 0.5로 줄이면 다시 이렇게 하고 0.5 네 줄어들죠. 그 범위가 지금은 이 정도 크기의 마스킹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는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밖으로 나갈수록 블러가 표현이 안 되고 있죠. 마스킹이 빠져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분 블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포스트 프로세스에 쓰일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포스트 프로세스에 쓰일 내용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HS 코딩이 들어간 커스텀 노드를 짰고요. 그거를 우리가 포스트 프로세서를 이용을 할 때는 모테리얼 도메인을 포스트 프로세서로 만들고 그리고 씬 텍스처에 포스트 프로세서 인풋을 꼭 써야 됩니다. 이 0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서를 쓸 때는 이걸 쓰라고 레퍼런스에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블러를 줄 수 있는데 좌표를 이동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펙터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이펙터 액터로 만들어서 캐릭터의 적당한 위치에 써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내용은 아마 모바일에서 쓰기 힘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재질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할 이펙터 블루프린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진행을 했던 이런 데칼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중간에
만들었던 이펙트 액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VFX 폴더에 우리가 만든 이펙트 액터용으로 쓰려고 부모로 쓰려고 만든 커스텀 노드를 스타트로 꾸며준 요것만 꾸며준 이펙트 액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액터 만들어서 블루프린트 액터 만들어서 커스텀 노드를 스타트를 만들고 그 똑같은 놈을 그냥 커스텀을 연결을 해준 겁니다. 펑션을 이벤트를 연결을 해준 거고,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얘를 이제 부모로 자선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갖다 쓸 겁니다. bp 언더바 레디얼 블러, 잘못 썼네요. b 언더바 레디얼 블러를 할 거고, 요거를 적당한 블루프린트 폴더 위치에다가 갖다 넣겠습니다. 꼭 이렇게 다른 폴더에서 카피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가져온 것들은 반드시 폴더의 픽스업 리디렉트 고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들어가서 열어줍니다. 부모 클래스가 이펙트 액터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거는 지우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것도 지우고요. 스타트, 부모에서 정의해준 이벤트 스타트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제 우리가 꾸며줄 내용이 포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컴포넌트 리스트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로. 이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실 이 포스트 프로세스가 PC 게임이라면, PC 개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톤매퍼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 후처리 효과들을 굉장히 넓은 월드 레벨이나 MMORPG 같은 경우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써요. 레벨 하나에도. 그래서 어떤 포스트 프로세서가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근처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서를 잡아다가 거기서 효과를 추가하고 사용을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냥 포스트 프로세서를 하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후자인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서를 컴포넌트로 이 이펙트 액터에서 잠깐 추가를 하고 블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어디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어떤 영역이 정의될지 모르니까 set abound를 체크를 해줘서 모든 영역에 효과가 포함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create dynamic material instance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블렌더블에 넣었던 내용, 우리가 만들었던 요 MI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요 내용을 변수로 승격을 해서 MI로 셋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컴파일을 하시고, 요 내용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보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썼던 내용 중에,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찾아서. 기디언 마법사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닥 찍기를 했었죠. 이렇게. 네. 레벨 스타트 몽타주 가지고 바닥 찍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스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둠 몽타주, 이 떠 올라가서 내려 찍는 걸 레벨 스타트 몽타주로 정의를 했는데, 에셋 둘러보기를 가서 얘를 하나 복제를 해서 이름을 둠
and 몽타주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든 이펙트 벡터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롭게 애니미 노티파이 우리가 만든 이펙트 벡터 노티파이 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든 레디얼 블러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보고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포스트 프로세스를 넣어서 확인하려고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펙트 벡터로 자리를 넣어주고 얘를 이제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의 블루프린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둠 스킬로 썼던 내용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썼던 내용인데 그 둠 스킬에 썼던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뭐 했는데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일단 정리해서 지우고 1번에 우리가 만든 둠 엔드 몽타주를 그냥 바로 컴파일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바깥에 넣었던 포스트 프로세스를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 레디얼 블러 블루프린트에 와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지우기 전에 여기 내용에 살펴보면 요 블렌더블의 웨이트 값이 지금 1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주기 위해서 일단 다시 지우고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거기다 이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끌어다가 add 블렌더블을 검색하시면 add or update 블렌더블이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주시고 웨이트 1로 그리고 요 내용은 블렌더블 오브젝트 내용을 mi를 넣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세팅한 플레이어 캐릭터에 세팅한 애님 몽타주가 둠 엔드 우리가 만든 건지 확인을 하고요. 맞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지금 페르소나에서 잠깐 보이고 있는데 요걸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던 아까 요 내용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볼러디스트를 스케일도 늘리고요. 이렇게 세게 확실히 표가 나겠죠? 표가 나죠. 그래서 여기 블렌더블 웨이트 값까지 추가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시작을 했더니 블러가 제대로 먹고 있습니다. 나오시고요. 일단 블러 MI, 그러니까 매터리얼 재질을 포스트 프로세스 매터리얼 재질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펙트 벡터로 쓸 블루프린트를 포스트 프로세스 컴포넌트 추가해서 만들어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재질 포스트 프로세스 재질을 넣어줬고 그거를 셋을 해서 블렌더블의 웨이트 값도 1로 주고 타깃에 잡아주고 MI를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계속 블루프린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